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오늘은 제152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 현장에서 조원진 당대표 발언 내용 하나 브리핑하고 별도의 당대표님 말씀 하나 더 추가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제152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겠다는 막말 대잔치. 오늘은 광화문 천막투쟁 34일 차이며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옥중투쟁 80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즘 여야가 막말 때문에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지켜야 할 가치를 훼손하는 막말이 진짜 막말입니다. 2016년 11월 26일 문재인 씨는 촛불의 힘을 보태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거대한 보수 세력을 횃불로 불태우자라는 엄청난 내란 선동적 발언을 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겁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평양 릉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 씨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2,300만 명,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인권 탄압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문재인 씨가 말하는 새로운 조국이 바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침탈, 시장경제 침탈, 체제를 바꾸고 역사를 뒤집는 그러한 새로운 조국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막말에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막말을 내뱉고 있는 문재인 씨가 지난 10일 제32주년 맞는 60항쟁 기념사를 통해서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또다시 내로남불식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덕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김원봉 도발 발언을 한 문재인 씨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는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은 좋은 말이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은 나쁜 말인 것입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막말인 것입니다. 이제 김원봉까지 나왔으면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혈세를 마음대로 해외 나들이 비용을 공개하라. 북유럽 3개국을 갔는데 국민들은 그곳에 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씨 부부는 해외에 갈 때마다 꼭 유명한 관광지를 끼고 가는 것입니까? 헝가리에서는 실종자를 찾지도 못하고 수색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씨 부부가 손잡고 관광지나 다녀서 될 상황입니까? 그것도 바로 인접국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투하고 있는 구조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 나라에 가서 부부가 손잡고 관광지를 다녀서는 되겠습니까? 만약 박근혜 정부 때 박 대통령이 그런 해외 순방을 했다면 나라가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섰을 것입니다. 도대체 머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사를 보니 19회의 해외 순방, 그것도 역대 대통령 중 2년 동안
가장 많은 해외 순방을 했는데 그중 18회를 부부 동반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말로만 긴박한 미북 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하루 다녀오는 미국까지 같이 갔습니다. 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 대통령의 비싸지도 않은 옷을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걸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요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19회에 걸친 해외 나들이, 좋은 말로 해외 방문에 있어서 지출 비용, 수행자, 해외 방문지에서의 성과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꿀먹은 벙어리 야당에 실망한 국민들, 대한애국당으로 하나 될 듯. 보수대연합, 미국이나 일본 대표들 댄 슈나이더, 제이 아이바, 고든 창을 조원진 당대표님이 만나서 느낀 점은 미국 사회의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다 알게 되었음을 알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는 이 독재 정권에 한국 야당이 투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21대 총선이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하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의 환경으로는 총선은 치르나 마나입니다. 지금 KBS, MBC, SBS 등의 드라마들을 보면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한 드라마 제작에 혈세를 퍼다붓고 있습니다. 체제와 역사를 뒤집으려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편집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원하고 있고 우파들은 보수 꼴통이라는 인식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환경들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총선은 치르나 마나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의원 한석밖에 없지만 전방위로 그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쇼를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언론 방송의 편파, 왜곡, 거짓, 조작 방송에 대해서 경고하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은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북한에 800만 불을 주는 것은 단순히 돈 800만 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김정은 체제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총선 이전에 안보쇼, 북풍쇼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에 의한 북한의 입김에 의한 총선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지도자의 결단력 때문에 지방선거의 90%가 좌파들에게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투표 연기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2월쯤에 북풍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거기에 비해서 대한애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안보쇼, 거짓 평화쇼, 종전선언에 의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구도를 직접 미국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한 자가 있습니까? 조원진 당대표는 2018년 10월 1일 미국에 있는 기자들을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면 거짓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 주한미군 철수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반미주의자들은 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호소할 때 한교안 씨는 미국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에 대해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간증을 하러 다닌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 묻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현 시국을 보는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4만 명에 달하는 사이버 테러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테러 방지법을 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를 했는데 결국 사이버 테러법을 못하게 한 이유가 탄핵 전국에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3만 명 정도 되는 사이버 테러 분자들이 대한민국의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경찰들은 다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바로 국회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풍에 대해 직접적인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통제 불가의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응당 사이버 테러법의 통과를 위해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버렸습니다. 몇십 조에 달하는 지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음 총선에서 대놓고 선거용 선심 예산을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물려 되지도 않을 오로지 선거용 공약을 통해 선심 공약을 남발하며 다음 총선 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지금 행보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서울 국정원장을 만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들과 명목상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총선을 실질적으로 6개월 앞둔 시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한마디 하더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선거 치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떠한 공약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다음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경계를 할 뿐 아니라 양정철 원장이나 각 지방단체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그냥 빨간 옷 입고 카펫 깔고 쇼하면 국민들이 표를 준다고 보는 것입니까? 가장 악질적인 좌파 독재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넘겨준다고 보는 것입니까? 대한애국당이 이러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다음 총선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통계 조작 부분입니다.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통계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찬성했고 탈당했다가 복당한 김세연 같은 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에 앉혀놓으니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한 항목 공개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묻는 대로 답을 할 뿐입니다. 미국과 같이 여론조사 응답률 25% 미만은 발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40에서 50%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역시 조작입니다. 실질적인 통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실질 일자리,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분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 회의와 외부 인사 강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 정당 중 34일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 지도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를 모셔서 팟캐스트를 하는 당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는 공간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론 무장을 통해 언론 방송에 나오지 않는 진실을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알리기 위해 34일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제는 조작, 왜곡, 국민 눈속임 통계, 여론 조작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못한다면 우리 대한애국당이 해야 합니다. 일당백으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 선거제도 또한 거짓 선거, 불법 선거, 가짜 선거, 선거 투표지, 투표함, 사전 투표제도, 전자 개표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한마디 했습니까? 홍준표라는 자는 선거 끝나고 바로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놀다 온 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와서는 지방선거를 다 망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보수 국민들이 맹목적인 지지를 철회해야 할 때입니다. 맹목적인 지지를 하다 보니 그야말로 아나무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보수파리하는 유튜버들이 떠들어 주니 정답인 양 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일전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었습니다. 정창화 목사님이 속해 있는 단체와 다른 단체들이 하루빨리 의견 조율을 해서 날짜를 주시면 선관위 책임자들과 부정선거 관련 시민단체의 간담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협의를 하셔서 공통된 의견서를 가지고 선관위와 면담을 주선하겠습니다. 해외 투표, 국내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함 등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은 대한애국당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 부분에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막아낼 것은 막고 고칠 것은 고치고 대항할 것은 대항해야 합니다. 이제는 토요일 집회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속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그냥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 탄핵에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내 황교안 옆에 아부나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 황교안의 곁에서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탈당했던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쇄신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쇄신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 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침탈, 역사 바꾸기, 대한민국의 경제를 사회주의화 시켜버린 그들의 악의적인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려면 싸우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해봐야 문재인 정권의 오중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 자유한국당의 기대를 걸었던 많은 우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우파 지식인들의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국민 앞으로, 좀 더 국가와 민족 앞에 떳떳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원진 당대표님 말씀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오늘 저녁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당사에서는 한국보수연합 KCO 최영재 자유일보 편집국장이 천안문 육사 사태에 대한 진실에 대해 팟캐스트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시진핑에게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황제 체제로 바뀐 중국 시진핑 체제는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진핑 체제가 황제 체제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시진핑 체제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경제 제재 공세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압박을 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문재인 씨가 말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소위 말하는 빨간 사람끼리 모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붉은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 노동당 그들이 중심으로 한 3대 세습 정권, 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반미, 친중, 친북, 종북 세력들, 이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동북아에 있어서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는 미국이 칼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칼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경제 제재, 압박을 통해 김정은을 고사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1대1로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이 주장했던 굴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기 하지 마라. 이것을 시진핑이 전격적으로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는 내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반 시진핑파와 시진핑파들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 성장률이 6%대 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인데 5%로 떨어지면 중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권력 재편성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손잡은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3일간에 걸친 미래를 가졌습니다. 일본 군함까지 올라가서 한국 동해를 보고 일본해라고 할 정도로 미일 관계는 동북아의 권력 재편, 동북아 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을 읽지 못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 세계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부른 것이 30년 만의 일입니다. 또 지금 100만 홍콩 자유시민들의 거리투쟁, 명목적으로는 범죄인 인도 법 개정 반대 구호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한 항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주변 국가, 대한민국을 빼고 소위 말하는 영국 차기 총리의 가장 유명한 보리스 존슨이 홍콩 100만 자유시민들의 투쟁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지지 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할 때 약속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년에 대한민국의 한반도 주변을 끼고 특히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기 나름대로 국내에서 떠들고 돌아다녀 봐야 국제적으로는 미국은 벌써 미일 동맹을 확고히 가졌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을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고립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중국은 5%대 경제 성장률로 떨어지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엄청난 문제를 가진 나라입니다. 다민족 국가이다. 지금도 동서간 지역 벽부격차, 빈부격차. 시골에서 도시로 내려와 공사일하는 노동자가 3억이나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쏟아지는 1,300만 명의 대학 졸업원생에 대한 취업, 이 문제가 터지면 시진핑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요 근래 한 달 사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은 대한민국 우파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친중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조원진 당대표가 얘기하는 내용을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4 천안문 사태의 진실을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지금 현재 한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외교 고립, 한미 간의 외교 고립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끼고 있는 우방, 홍콩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동북아 고립이 북한 김정은 고립, 시진핑 체제의 고립, 또다시 문재인 고립, 이 삼각 고립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홍콩 100만 자유시민들의 투쟁이 이 보수 언론들이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투쟁, 또 그들이 말하는 태극기 혁명의 징후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상황에 시대적 대치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가 촛불 쿠데타 세력에 의해 다 무너졌지만, 언론 방송이 다 장악되었지만, 국제적인 환경이 보수 우파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도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주 소소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이 1년 전부터라도 나왔더라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청나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늦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국제적 상황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입니다. 누가 가서 미국 지도자들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처럼 NSC 미국 한반도 책임자와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고 국무성 한반도 책임자와 1시간 반 단독으로 만나서 지금 현재 2019년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미국에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조원진 당대표는 전달하셨습니다. 조원진 당대표의 친서가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국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댄 슈나이더나 제아 아이바나 고든창 같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황교안도 만나고 조원진도 만났습니다. 단독으로. 그분들의 판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 판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 대만 문제, 미일 문제, 대만을 국가로 30년 만에 부른 것, 이것에 대한 문제, 또 홍콩 100만 시위에 대해 미국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인데도 대한민국 우파들은 이 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한계입니다. 우방, 특히 미국이, 일본이, 대만이, 홍콩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파의 목소리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는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당대표는 자유한국당 체제, 황교안 체제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이 길게 잡아서 2010 12월 15일 6개월 총선 때까지 10개월 남았는데 이 판을 엎어서 전 세계의 목소리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고립시키고 외교를 고립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내 정치에서도 고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을 고립화시키고 우파 대동단결을 통해서 이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뒤집자고 하는 목소리들을 다 눌러버리고 대한애국당 같은 투쟁하고 행동하는 우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갈라치기를 가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러시아는 자기 경제 때문에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중국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삼각체제와 미국, 일본 아베, 홍콩, 대만 이렇게 뭉쳐서 대한민국 보수파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 대연합 대표자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고든창도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진 당대표는 너무 답답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국에서 너무 어린애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판을 손에 다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바보다, 기본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이 잘못되었고 거짓이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욕하면 내년 총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언론, 좌파 방송들이 대거 국민을 세뇌하는 방송을 하고 북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허평환 대표 말씀대로 선거 관련 대책들을 세우고 조작 여론을 발표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입에 다 넣어줘도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모를까요? 아직 국민다운 국민을 안 만난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들어본 것입니다.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젊은 사람들, 20대의 70%가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호의 촛불 쿠데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방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쇄신, 개혁, 변화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주변 국가의 외교 상황, 안보 상황, 경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자유한국당이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원진 대표 한 분이십니다. 홍문정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때가 되면 대한애국당으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원진 당대표님이 2달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끼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입니다. 4월 29일 이해찬 당대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여당의 이해찬이 도둑놈에게 국회를 맡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게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자유한국당은 입을 닫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도 그게 무엇이 두려운지, 뭐가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탄핵 주동했던 김무성계와 폐륜을 저지른 홍준표계가 아직도 황교안보다 세가 세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54명의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는 30명 가까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못 싸웁니다. 이것을 우파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황교안 빨고 김무성 빠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매달 문재인 씨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5.18 현장에 비가 오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황교안 대표를 앉혀놓고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뒷구멍으로 나왔습니다. 6월 6일 황교안 대표를 앉혀놓고 김원봉, 조선의용 때 김원봉, 소위 말하는 북한 괴뢰 정권을 만들었다는 장본인,
6.25 남침의 주범입니다. 전범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매달 도발을 하는데 이것은 체제에 대한 도발이고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대한애국당 당원들이나 애국 국민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놓아야겠다. 4월, 5월, 6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월에는 건국 70년 부정하면서 건국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한다는 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도발들을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대한애국당 대표로서는 참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문재인에 의해 권력 찬탈당하신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묻고 가고 탄핵을 인정하면 1년에 3에서 6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보는 시각으로는 이미 총선은 끝난 것입니다. 조원진 당대표는 총선에 대한 5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애국당 나름대로 그 대책을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기자님들 좀 길고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브리핑할 때는 조금 집중해 주시고 잡담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